대체 무슨 일인 걸까? 오늘도 나가셨단 말이냐? 예, 마마. 지금 막 나가셨다 하옵니다. 대체 매일 밤 어디를 그리 나가시는 geb니까? 주몽의 비밀을 계속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소선호. 결국 주몽의 뒤를 밟기에 이르렀다. 아니, 왕후가 여기 어째? 때는 기원전 37년. 한국사의 한 획을 그을 찬란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지금부터 이 나라 고구려는 공평함과 정의로움이 함께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고구려 백성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그 결과 또한 참으로 정의로울 것이오. 그러기 위해선 병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부디 짐의 곁에서 성심을 다해 주길 바라오. 왕님 망극하옵니다. 광활한 대지를 자랑하는 대제국 고구려의 초대왕이 된 주몽. 그리고 그가 왕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한 사람. 바로 주몽의 부인이자 한국사 최고의 여장부로 꼽히는 소선호였다. 폐하, 낮에는 정말 훌륭한 연설이셨습니다. 이제 어엿한 군주의 모습을 갖추신 것 같아 신첩 참으로 기뻐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인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겠소. 헌데 부인, 어찌 날 믿고 그런 믿음을 보여주신 것이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터인데. 그야 폐하께서 이뤄내실 업적을 미리 보았기 때문이지요. 폐하의 그 눈빛을 보고 말입니다. 과연 두 사람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멀쩡하게 생긴 놈들이 감히 도적질을 해? 내 이놈들 오늘 크게 경을 칠 줄 알거라. 어머니, 이런 놈들은 다시는 도적질 하지 못하게 두 손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내가 훔치자고 한 일이오. 그러니 이자 대신 내 두 손을 자르시오. 멈추거라! 소선호야, 어서 그 칼을 거두거라. 이분은 바로 동부여의 주몽 왕자님이시다. 주몽 왕자를 도둑으로 의심했던 소선호. 이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악연으로 끝나버릴 뻔했던 인연. 하지만 소선호의 아버지의 배려로 두 사람은 오해를 풀어나가게 되는데, 주몽 왕자님께서 소신의 집에 도적질을 하시다니요. 어지간히 급하셨던 모양입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급히 동부여를 빠져나와야 했던 터라 미처 아무것도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보아하니 사정이 딱하신 듯한데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소신의 집에 묵으시죠. 그렇게 주몽과 협보는 연타발의 배려로 소선호의 집에서 생활하게 된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과 함께 외롭게 살아왔던 소선호. 자신의 두 아들을 자식처럼 챙겨주는 주몽의 모습에 감정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주몽 역시 소선호를 향해 조금씩 마음을 열어나가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늘며 점차 가까워지는 주몽과 소선호.
둘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고 곧 이들의 만남을 응원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연타발의 허락하에 두 사람은 혼인을 하며 정식 부부로 거듭나게 된다. 부인, 대체 이게 다 무엇이오? 제 아버님께서 평생을 일군 재산입니다. 이제부터 이것은 서방님의 것입니다. 아니, 이 귀한 것들을 어찌 나에게? 한나라의 왕손께서 어찌 일반 사내와 같은 삶을 사시려 하십니까? 저는 일찌감치 서방님의 그릇을 알아보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비류와 온조를 대하는 서방님의 모습에서 모든 백성을 보듬고 아끼는 왕의 모습을 보았나이다. 부인, 이제 꿈을 실현시키십시오. 제 모든 것을 바쳐 서방님을 지원할 터이니 그것을 걸음삼아 큰 뜻을 이루세요. 일찌감치 주몽의 제목임을 알아보았던 소선호. 그녀가 주몽을 지원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소선호의 지원 아래 세력을 키워나간 주몽. 드디어 자리를 잡고 나라를 건국하니 바로 고구려였다. 새로운 나라 고구려가 건국된 지 얼마 후 소선호는 주몽의 의문스러운 행보를 목격하게 되는데 저기 폐하가 아니시더냐? 맞는 듯 하옵니다. 대체 이번 주에 어딜 가시는 것인지. 자맹이라도 나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몽의 수상한 모습은 소선호를 걱정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부인 오셨어.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한데 폐하, 어젯밤 어젯밤은 짐이 많이 노고나요. 일찍 잠자리에 들었소만. 예? 왕의 자리가 이리 힘든 줄 알았다면 평소에 몸이라도 좀 챙겨둘 걸 그랬소이다. 대체 왜 주몽은 소선호에게 거짓말을 한 걸까? 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겠지. 예, 소신이 다 확인했습니다. 절대 왕후가 이 일을 알아서는 안 될 것이야. 과연 매일 밤 주몽은 소선호 몰래 무슨 일을 벌이는 걸까? 은밀히 궁을 빠져나간 주몽이 도착한 곳은 한 허름한 집이었는데 어서 나오시죠. 오셨습니까, 폐하? 안으로 드시지요. 주몽을 맞이하는 한 여인. 대체 그녀가 누구이기에 주몽은 소선호를 속여가면서까지 만나는 걸까? 어마마마, 어디 불편하십니까? 어마마마? 별일 아니다. 너무 개념치 말거라. 헌데 어머마마, 형님의 태자 책봉식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온조야, 꼭 지금 그 말을 해야겠느냐? 허나 형님, 이 나라가 하루빨리 안정되기 위해서 후계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온조야, 아니다. 온조의 말이 맞다. 비류야, 내 곧 폐하께 말씀드려 네 책봉식을 서두를 터이니 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네, 어마마마.
수상한 주몽의 행적, 그리고 태자 문제까지 버거운 문제들이 소선호를 계속 괴롭혀갔다. 태야, 신접 들어가겠나이다. 부인께서 여기 어쩐 일이시오? 신첩, 비류의 태자 책봉식에 관해 말씀 올릴 것이 있어 이리 찾아왔사옵니다. 아, 태자 책봉이라. 나라를 생각하는 폐하의 시름을 비류에게 나눠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비류를 태자로 책봉해서 말이지요. 부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나 지금은 시국이 좋지 않으니 조금만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소? 폐하! 좋지 않은 시국일수록 후계자를 정해 나라를 안정시켜야지요. 지금은 동부여와 전쟁 중이오. 전쟁이 끝나면 그리할 터이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오. 알겠습니다. 폐하의 뜻대로 하시지요. 참 폐하, 듣자하니 밤마다 외출하신다고 하던데 신첩이 모르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겁니까? 아, 아니요. 네, 답답해서 산책을 나간 것을 그리 본 모양이요. 아, 그러십니까? 태자 문제를 두고 의견이 어긋난 두 사람. 이는 주몽을 향한 소선호의 의심을 키우는 꼴이 됐는데, 그날 밤에도 계속된 주몽의 수상한 움직임. 대체 무슨 일인 걸까? 뭐라? 오늘도 나가셨단 말이냐? 예, 마마. 지금 막 나가셨다 하옵니다. 대체 매일 밤 어디를 그리 나가시는 geb니까? 주몽의 비밀을 계속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소선호. 결국 주몽의 뒤를 밟기에 이르렀다. 허면 내일 다시 오리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 왕후가 여기 어째? 폐하, 어찌 이 늦은 시간에 궁 밖에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저 여인과 사내는 누구입니까? 그것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왕후마마. 서방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데 큰 보탬이 되셨다고요. 인사드리거라, 유리야. 네 아버지께는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시니라. 그간 주몽이 비밀리에 만나왔던 이들의 정체는 바로 그의 아내와 아들이었다. 대체 왜 주몽은 소선호에게 가족의 존재를 숨겼던 걸까? 정말 미안하오, 부인. 형님께서 기어코 날 살려두지 않을 작정인가 보. 그래도 이리 떠나시다니요. 곧 태어날 이 뱃속의 아이는 도대체 어찌하란 말씀이십니까?
나만 없어진다면 형님께서 부인과 이 아이를 어쩌진 못할 것이오.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이것을 꼭 전해주시오. 내 이 징표를 다시 맞추기 위해서라도 꼭 돌아올 터이니 그때까지만 이 아이를 꼭 지켜주시겠소? 그래야겠습니다, 서방님. 과거 형제 사이에서 암투가 벌어졌던 주몽.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가족을 두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가족을 지킬 힘을 얻게 되자 아내와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폐하, 어찌 그간 신첩에게 말 한마디 없으셨던 겁니까? 내 몇 번이나 말하려고 했소만 그것이 쉽지가 않았소. 정말 미안하오. 아닙니다. 신첩이 더 일찍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송구합니다. 부인, 그간 고생 많았을 걸세. 나와 함께 궁으로 들어가세. 네. 폐하께서 사서로이 궁 밖으로 다니시는 것이 알려졌다가 괜한 소문만 나돌 것입니다. 그리고 폐하의 가족인데 당연히 궁으로 불러드려야지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부인. 주몽을 용서하는 것은 물론 그의 본 가족까지 허락한 소선호. 그녀는 한 산의 여인이기 이전에 한 나라의 왕비였다. 어마마마, 어찌 그 자들을 궁에 데려오셨습니까? 너무 흥분들 말거라. 너희들도 잘 알지 않느냐. 나 역시 폐하를 만나기 전 이미 한 번 혼인을 한 몸이라는 것을 말이다. 헌데 어머머마, 어찌 형님의 태자 책봉식은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까? 설마 아바마마께서 다른 생각을 품고 계신 거 아니겠지요? 폐하께선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희들을 친아들처럼 아껴주신 분이다.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니 너무 염려들 하지 말거라. 예기치 못한 주몽 가족의 등장으로 소선의 두 아들은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는데 좀 받으시지. 짐의 가족들이 이리 한자리에 모이니 이보다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우리 왕후에게 내 고마움을 어찌 표현할지 모르겠구려. 황송하옵니다, 폐하. 호, 궁에서 필요한 것이 있거든 뭐든 말하시게. 내 도움을 줄 터이니. 왕후마마께서 이리 저희를 환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유리야, 비리와 온조는 내 친아들과도 같느니라. 허니, 너는 이 아이들을 형님으로 잘 받들어 모셔야 할 게야. 네, 아바아마. 차마 주몽이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던 비류와 온조. 이들을 지켜보는 소선호의 마음 역시 아플 수밖에 없었다. 어마마마, 이곳에 소자를 어인일로 부르셨습니까?
비리야, 이제 내일이면 네가 이 나라의 태자가 되는구나. 네, 소자 그 큰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사옵니다. 앞으로 너는 이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야. 잘 봐두거라. 네 뜻을 펼칠 너의 자리를 말이다. 오늘부터 너는 이 나라의 태자이니라. 짐을 잘 보필하여 이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도록 하라. 그런데 주몽이 태자로 책봉한 이는 소선호의 아들 비류가 아닌 자신의 친아들 유리였다. 폐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비류를 두고 유리를 태자에 앉히다니요. 신첩에게 한 약조는 하는 말뿐이었던 것입니까? 내 왕후와 비류에겐 미안하게 되었어. 허나 태자는 가장 군주의 상을 갖춘 유리에게 적합할 것 같아 내 일이 한 것이니 왕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길 바라오. 폐하, 어찌 신첩에게 한마디 언질도 없이. 왕마마, 지엄한 책봉식에서 이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너는 비켜 서거라. 왕후마마! 책봉식은 다음으로 미룰 터이니 경들은 모두 물러가 있으라. 너희들도 물러가 있거라.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한 제게 이런 모욕을 주시다니요. 폐하께 신첩은 고작 이 정도였던 겁니까? 이 나라의 왕은 나요. 왕후는 정녕 이 나라의 왕인 나의 결정을 따르지 못하겠단 말이오. 폐하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왕후! 신첩이 폐하를 잘 따랐던 이유를 아시지요? 핏줄도 아닌 제 아이들을 친아들처럼 대하는 폐하의 모습을 보고 만백성을 아우르는 어버이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안돼,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폐하께서는 한낱 혈육에 치우쳐 신척과의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맹혈한이셨습니다. 왕후, 말씀을 가려서 하시오. 더 이상 가만히 듣고 있기가 거북해지니 말이오. 폐하의 본심이 그러하시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기른 정보다 나은 정에 더 끌렸던 주몽. 그의 이런 모습은 소선호에게 큰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태자 문제로 소선호와 크게 다투고만 주몽. 그 역시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폐하, 송과하오나 잠시 가보셔야 할 곳이 있사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그것이 갑자기 그에게 곤란한 일이 찾아온 것인데
대체 주몽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주몽에게 찾아온 위기란 바로 소선호였다. 주몽에게 배신당한 그녀가 결국 이별을 선택한 것이다. 배야, 이리 떠나는 신청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배아의 진심을 마주하니 더는 자신이 없습니다. 신청 배아의 아내가 되었고 함께 나라를 일구었습니다. 이런 벅찬 과업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부디 강령하시옵소서. 배야. 그렇게 자신이 건국한 고구려를 뒤로하고 주몽의 곁을 떠나는 소선호. 얼마 후 두 아들과 함께 새나라 백제를 세우며 또 한 번 국모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태우마마, 무엇을 그리 생각하시는 겁니까? 온조야, 참 우습지 않느냐. 하늘은 하나인데 어찌 그 하늘 아래 이리도 많은 별들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떠나온 것이 후회되시는 겁니까? 아니다. 내 비록 왕의 부인 자리는 잃었으나 왕의 어머니 자리는 얻었지 않았느냐. 두 나라를 열 수 있었다는 것에 나는 만족한다. 사랑 앞에서는 비운의 여인이었던 소선호. 하지만 그녀는 역사상 유일하게 두 나라를 건국시킨 최고의 여장부로 평가받고 있다.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